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늘 잔치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5성급 호텔 연회장 입구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윤아, 미쳤어? 지금 하객들이 다 왔는데. 법원 결정입니다. 이 연회장 제 멤버십으로 예약된 곳이거든요. 옆에 선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윤아, 제발 그만해. 어머니 칠순인데. 칠순잔치요? 아니면 당신 재혼 발표장이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20대의 젊은 여자가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라고? 오늘 새 며느리 소개하시려던 거 다 알아요. 제 돈으로 제 자리를 빼앗으려던 거 말이에요. 그때 법원 집달관이 공고문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 사용 중지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연회장 조명이 하나씩 꺼져갔고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5년 동안 저를 부엌대기 취급하고 제 돈을 당연하게 여기고 제 자리에 불륜 상대를 앉히려던 그들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들은 몰랐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며느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퀀스 1 6천만 7천자. 안녕하세요. 저는 한소윤입니다. 35살, 결혼 5년 차 전업주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업주부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죠. 2024년 늦가을, 제 삶이 완전히 뒤집힌 그날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 박금자 여사의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통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다음 주 토요일 그랜드 엠파이어 호텔 메인 연회장 예약 잘 됐는지 확인 좀 해줘. 칠순 잔치 준비 다 잘 됐는지도 확인해주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당일에 음식 잘 나오고 있는지만 확인만 하면 돼. 하객 응대는 나래가 할 거야. 너는 뒤에서 음식이나 체크하고 집에서 하던 대로 부엌대기다 생각해.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내라고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전화를 끊었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은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익숙해진 감정이었습니다.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무감각함이요. 그런데 그때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호텔에서 온 예약 확인 문자였는데 거기에는 초대장 명단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파일을 열었고 스크롤을 내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강혜미.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시댁 친척 중에도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그런 이름은 없었습니다. 명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강혜미, 29세, VIP 테이블 배정. 혜미 씨는 일반 하객이 아니라 가족석에 앉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곧바로 호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매니저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고객님. 해당 분은 박금자 여사님께서 직접 추가하신 VIP 명단이십니다. 특별 배려 요청도 들어와 있고요. 특별 배려요? 네. 메인 테이블 옆자리에 배치하고 꽃다발 증정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곧바로 남편 이진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진호는 회사에 있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칠순 잔치 명단에 강혜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강혜미? 응. 어머님이 VIP 테이블에 앉히셨던데. 진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 사람? 사업상 파트너야. 어머니가 알아서 초대하신 것 같은데 사업상 파트너를 칠순잔치에 왜 불러요? 그것도 가족석에? 그냥 인맥 관리 차원이지 뭐. 너무 신경 쓰지 마. 이상한데요. 어머님이 직접 꽃다발까지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윤아, 그런 거 일일이 캐묻지 말고 그냥 준비나 해. 내일은 예약 확인하고 당일에 부엌 고조하는 거잖아.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어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그의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생일이었으니까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대화 목록 상단에 혜미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대화방을 눌렀습니다. 오빠, 토요일 기대돼. 드디어 어머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사드리는 거잖아. 그래. 이번 칠순 잔치가 우리한테는 새로운 시작이야. 서윤 언니는 어떻게 해요? 그날 오나요? 부엌에서 일만 시킬 거야. 하객들 앞에는 안 나오게. 다행이다. 나 긴장돼서 어쩔 줄 모르겠어. 어머님이 날 새 며느리로 소개해 주신다며?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진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다시 잠들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새벽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침착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신뢰하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은 제 아버지 시절부터 우리 가족을 돕던 분이었고 지금은 제 자산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급한 일이 있어요. 사무실로 갈게요. 무슨 일이십니까, 사모님? 자세한 건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변호사님도 연락 부탁드려요. 호텔 VIP 멤버십, 백화점 프리미엄 카드, 골프장 우선 예약권. 시댁 사람들은 이 모든 게 이 씨 집안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 모든 건 제 명의였고 제 자산으로 유지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셨습니다. 결혼 전 부모님은 제게 회사 지분을 상속하셨는데 당시에는 비상장 회사라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2년 차에 그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했고 제 지분 가치는 하루아침에 수백억 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시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 시댁 사람들의 본색을 보고 있었거든요. 대신 저는 조용히 VIP 멤버십을 구입하고 매달 시어머니께 200만 원씩 용돈을 드렸습니다. 시댁에서는 그게 진호의 월급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돈 많은 집 며느리가 아니라 알뜰한 전업주부로 살기로 했던 겁니다. 만약 제 자산을 알렸다면 그들이 어떻게 나왔을지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불륜을 저질렀고 시어머니는 제 멤버십을 이용해 재혼잔치를 열려고 했습니다. 저를 부엌으로 몰아넣고 제 자리에 다른 여자를 앉히려는 그들의 계획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 실장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변호사 송대리도 와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앞에 앉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송대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 멤버십으로 예약된 행사를 막아야 해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시댁의 계획과 남편의 불륜, 그리고 칠순 잔치의 진짜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송 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김 실장은 조용히 분노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가능합니다. 멤버십 명의가 사모님이시고 현재 이혼 소송 준비 단계라면 행위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모님의 자산을 임의로 사용하려는 것이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긴급 처리 요청하면 일주일 안에 가능합니다. 증거가 확실하면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진호와 혜미의 대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송 대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충분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고 강혜미라는 여자의 신원을 조사했습니다. 김 실장이 알아본 결과 혜미는 S그룹 막내딸이라고 자처하며 다니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남자들을 속인 전과가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짜 재벌가 딸이 며느리가 된다고 믿었고 진호는 그 거짓말에 올라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멤버십으로 화려한 무대를 만들고 거기서 새 출발을 선언하려 했던 겁니다. 좋아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저도 선물을 준비해야겠네요.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요. 시퀀스의 6천만 7천자. 칠순 잔치 일주일 전 저는 시댁에 불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잔치 준비 회의를 한다며 온 가족을 모았던 겁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이미 거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시어머니 박금자, 시누이 이나래,
그리고 남편 진호.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명품 백을 든 화려한 차림의 여자. 강혜미였습니다. 왔어. 앉아. 시어머니의 말투는 언제나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미가 저를 힐끗 보더니 금방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하인을 보듯 무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오늘은 칠순잔치 최종 점검하려고 모였어. 하객 명단 확정하고 당일 역할 분담도 해야 하거든.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객 명단이었는데 제가 본 것보다 훨씬 늘어나 있었습니다. 어머님, 하객이 150명이나 되네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가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번 칠수는 좀 특별하거든. 사업 관계자들도 많이 초대했어. 아, 그리고 혜미 씨 가족분들도 오시고 혜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도 이번에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 영광이라고. 호호, 혜미 씨 아버님이 S그룹 이사님이시잖아. 우리 진호가 복이 많은 거지.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S그룹 이사? 김 실장이 조사한 바로는 혜미의 아버지는 지방 소도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혜미는 완벽하게 거짓 신분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신우인 아래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진짜 대박 나는 거 아냐? S그룹이랑 인연 맺으면 우리 오빠 승진도 문제 없을 거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이번 잔치가 중요한 거야. 제대로 준비해야 해.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윤아, 너는 당일에 부엌 담당이야. 음식 나가는 거 체크하고 접시 정리하고. 알았지? 네. 그리고 하객 응대는 나래랑 혜미 씨가 할 거야. 너는 앞에 안 나와도 돼. 나래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언니는 그냥 뒤에서 일만 하면 돼. 어차피 이혼할 거면서 왜 나서려고 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계획은 진행 중이었고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서윤아, 당일에 답례품 준비 좀 해줘. 하객들한테 나눠줄 거 어떤 걸로 준비할까요? 홍삼 세트나 한우 세트 좋겠는데. 내가 알아서 주문해. 돈은 우리가 낼 테니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낼 테니까라는 말이 얼마나 우스운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난 5년간 시댁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매달 들인 용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래가 핸드백을 꺼내 들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좀 사와. 명품관 갔다가 마음에 드는 거 봤는데 카드 한도 초과됐더라고. 그녀가 보여준 건 백화점 명품 가방 사진이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450만 원이었습니다. 나래야, 그건 좀. 뭐가 좀? 우리 집안 체면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명품 하나쯤은 사줘야지. 칠순 잔치에 가는데 초라하게 갈 수는 없잖아. 하지만 450만 원은 너무 비싸요. 나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언니, 지금 돈이 아까워? 어차피 우리 오빠 돈으로 사는 건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서윤아, 그냥 사줘. 동생 하나 챙겨주는 게 뭐가 어려워. 알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며칠 후면 이들은 모든 걸 잃을 것이었습니다. 450만 원짜리 가방 하나쯤은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하객 좌석 배치를 설명하면서 혜미를 메인 테이블 옆에 앉힌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혜미 씨는 특별한 손님이니까 대접을 잘해야 해. 꽃다발도 준비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게 되어 영광이에요. 혜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뒤에 숨은 독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려 할 때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윤아, 잠깐 남아봐. 다른 사람들이 나가고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저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 아직이요. 빨리 찍어. 이번 달 안으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뭘 생각해? 어차피 너랑 진호는 끝났잖아.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가.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5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던 제게 그녀는 마치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듯 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쓰던 멤버십이랑 카드들 다 정리해서 내놔. 이혼하면 어차피 못 쓰는 거 아니야? 그건 제 명의예요. 명의가 내 거면 뭐해? 결혼하면서 우리 집안 식구가 된 거잖아. 당연히 가족들이 같이 쓰는 거지. 저는 그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혼 서류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빨리 해. 진호도 기다리고 있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가처분 신청 진행 어떻게 됐어요? 내일 법원에 제출합니다. 증거 자료도 모두 첨부했고요. 혜미 신원 조회는요? 사기 전과 2건, 허위 신분 사칭 전력 다수입니다. 이전 피해자들 진술서도 확보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것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만든 화려한 무대가 제 손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진호가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서윤아. 응. 이혼 서류 언제 처리할 거야? 생각 중이야. 뭘 생각해? 우리 이미 끝났잖아. 진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 없으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어. 혜미는 S그룹 딸이야. 나한테 기회가 온 거라고. 그래? 그래. 넌 그냥 평범한 주부였잖아. 근데 혜미는 달라. 집안도 좋고 인맥도 좋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계속 떠들었습니다. 혜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좋은 기회를 잡았는지.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그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잔치 끝나면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야. 혜미랑 나 새로 시작한다고. 칠순 잔치에서. 응. 어머니도 동의하셨어. 그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래. 진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낯선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처분 신청서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법원 직인이 찍힐 그 서류가 머지않아 이 모든 거짓을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퀀스 3 6천만 7천자. 칠순 잔치 일주일 전 저는 그랜드 엠파이어 호텔에 갔습니다. 예약 최종 확인과 답례품 전달을 위해서였죠.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이 호텔의 다이아몬드 VIP 회원이었습니다. 연회비만 3천만 원이 넘는 최상위 등급이었죠. VIP 라운지로 향하는 복도에서 저는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칠순 잔치인데요. 최고급으로 준비해 주셔야 해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기둥 뒤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VIP 데스크 앞에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고 옆에는 신우인 아래가 서 있었습니다. 네, 박금자 고객님.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진행 중입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박금자 고객님, 멤버십은 제 명의인데 왜 시어머니 이름으로 응대하는 걸까요? 꽃장식은 얼마나 화려하게 해주실 건가요? 메인 테이블에 대형 꽃바구니를 배치하고 입구부터 복도까지 꽃길을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음식도 최고급으로 부탁드려요. 하객 중에 중요한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입니다. 특선 코스 요리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나래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가족 VIP 혜택으로 준비하는 거죠. 할인도 적용되고? 네, 당연히 다이아몬드 등급 혜택 모두 적용됩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둥 뒤에서 나와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시어머니와 나래가 깜짝 놀라 저를 돌아봤습니다. 서윤아, 여긴 왜? 예약 확인하러 왔어요. 제 명이니까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 한서윤 고객님이시군요. 네. 이번 예약 제 멤버십으로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윤아,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이면 다 같이 쓰는 거지. 멤버십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어요, 어머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규정상으로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가족 동반과 가족명의 사용은 다릅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 칠순잔치에 트집 잡으려고? 트집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언니, 진짜 너무하네. 어차피 우리 오빠 돈으로 유지하는 멤버십 아니야? 제 돈입니다. 이 멤버십, 제 자산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진호, 오빠 월급이랑은 상관없어요. 시어머니와 나래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내가 무슨 돈이 있어?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멤버십 결제 내역 조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 후에 신분증 여기 있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내밀었고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서윤 고객님 명의로 결제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연회비와 각종 부대 비용 모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쓴 VIP 혜택은 전부 제 명의로 사용하신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뭘 그렇게. 어머님, 저한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하셨죠? 그건 이혼하면 가족 아니잖아요. 그럼 이 멤버십도 못 쓰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큰일인데 토요일 잔치는 어떻게 해? 진정해. 아직 이혼 안 했잖아. 시어머니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이러는 거 아니야. 전 갈 일 없어요. 필요한 얘기는 여기서 다 됐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와 나래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VIP 라운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진호였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호텔이야. 호텔. 거기서 뭐해? 어머니한테 이상한 말 한 거 사실이야? 이상한 말이 아니라 사실 말한 거야. 넌 미쳤어. 칠순잔치 앞두고 이럴 거야? 진호의 목소리는 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한테 왜 화를 내? 내 돈으로 내 멤버십 쓰는 게 잘못이야? 지금 그게 중요해. 가족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망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불륜 저지르고 어머님이 칠순잔치를 재혼 발표장으로 만들려는 건 망신이 아니야? 진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 넌 그냥 평범한 주부야.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 그래. 그러니까 얌전히 있어. 토요일 잔치 때 부엌만 보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위자료 좀 챙겨줄게. 얼마? 5천만 원 정도? 저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화면을 봤습니다. 5천만 원. 제가 가진 자산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빨리 생각해. 시간 없어. 진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진호와 혜미는 제 몰락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몰락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라운지를 나서는데 김 실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가처분 신청 접수 완료. 긴급 심리 요청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진호는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왔어. 응. 서윤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진호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뭘? 이혼 조건 말이야.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원하는 게, 응. 돈, 아파트, 말해봐.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취한 눈빛, 헝클어진 머리, 풀어헤쳐진 넥타이. 이 사람이 한때는 멋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불쌍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뭐, 당신한테서 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싶어. 그럼 왜 자꾸 문제를 만들어? 내가 문제를 만든 게 아니야. 당신이 만든 거지. 진호가 소주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알았어. 그럼 토요일까지만 참아. 잔치 끝나면 바로 이혼 서류 처리하자. 그래. 저는 조용히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송 변호사였습니다. 사모님, 좋은 소식입니다. 법원에서 긴급 심리 날짜 잡혔습니다. 모레 오전 10시입니다. 그럼 토요일 전에 결정이 나올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리면 됐습니다. 토요일, 그들이 만든 화려한 무대가 무너지는 순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을 것입니다. 시퀀스 4 6천만 7천자. 칠순잔치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시댁에 다시 불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 준비 점검을 한다며 온 가족을 소집했던 겁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이미 익숙해진 냉랭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시누이 나래, 그리고 남편 진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내일 입을 한복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왔어. 앉아. 시어머니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며칠 전보다는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마도 호텔에서 있었던 일 때문일 것입니다. 서윤아, 내일 내가 입을 한복이야. 시어머니가 가장 구석에 놓인 한복을 가리켰습니다. 색이 바랜 회색빛 한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한복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이걸 입으라고요? 그래. 너는 부엌 담당이니까 화려할 필요 없잖아. 음식 튈 수도 있고. 나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언니, 그냥 편한 옷 입어. 어차피 하객들 앞에 안 나갈 거잖아. 저는 한복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이 낡아서 윤기가 없었고 구석에는 얼룩까지 있었습니다. 이 한복은 시어머니가 10년 전에 입던 옷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마도 제가 항의할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 확인할게. 아침 9시에 호텔 도착해서 주방 점검하고 10시부터 음식 준비 감독하고 하객들 오는 12시부터는 부엌에서 대기. 알았지? 네. 잔치 시작하면 절대 밖에 나오지 마. 하객들한테 얼굴 비치면 안 돼. 왜요?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긴 뭐가 왜야? 이혼할 사람이 칠순잔치에 나서는 게 말이 돼? 진호가 거들었습니다. 서윤아, 어머니 말씀대로 해. 너도 불편하잖아. 저는 그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만한 표정, 나래의 비웃음, 진호의 무관심. 이 사람들은 끝까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엌에만 있을게요. 그래, 그게 낫지. 시어머니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나래가 핸드백을 꺼내 들며 말했습니다. 참, 언니. 내가 지난번에 부탁한 가방 사왔어? 아직이요. 뭐? 아직? 나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언니, 내일 잔치인데 아직도 안 샀어? 나 그거 입고 가려고 했는데 450만 원짜리 가방을 하루 만에 사오라고요? 그럼 뭐 어때? 언니 카드로 그냥 긁으면 되잖아. 저는 가방을 여러 카드를 꺼냈습니다. 백화점 VIP 카드였습니다. 나래가 그동안 제 명의로 써왔던 카드였죠. 이 카드 말하는 거죠? 응. 저는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못 써요. 한도 정지시켰어요. 어제부터요. 나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언니, 미쳤어. 왜 그런 짓을 해? 제 카드니까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윤아, 장난 그만해. 당장 한도 풀어. 안 됩니다. 이 카드 제 자산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이혼하면 어차피 못 쓸 거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언니, 내가 그동안 이 카드로 얼마나 많이 샀는데. 알아요. 지난 1년간 2억 3천만 원 쓰셨죠. 그게 전부 제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푼도 안 드릴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제 돈으로 시댁 생활비를 댔어요. 매달 200만 원씩 드린 용돈도 VIP 멤버십 혜택도 다 제 자산이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호텔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은행 거래 내역 보여드릴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5년간의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시어머니 계좌로 입금된 기록, VIP 멤버십 연회비, 백화점 카드 결제 내역.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진호 오빠 월급은 오빠가 다 쓰셨어요. 제가 받은 건 한 푼도 없어요. 진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서윤아, 이게 무슨 짓이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넌 미쳤어. 내일 칠순잔치인데 이럴 거야? 칠순잔치 맞아요. 그런데 그게 재혼 발표장이 될 줄은 몰랐네요. 진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님, 내일 강혜미 씨 새며느리로 소개하실 거죠? 진호 오빠랑 재혼 발표하시려고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언니, 그건 오해야. 우리가 증거 다 있어요. 진호 오빠 핸드폰 대화 내용, 혜미 씨 신원 조회 결과. 전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질식할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진호가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진정해. 우리 차분하게 얘기하자. 손 떼요. 서윤아, 손 떼라고요.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진호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일 칠순잔치 제대로 진행될지 두고 보세요. 제 멤버십으로 예약된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와 나래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송 변호사였습니다. 사모님, 긴급 소식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났습니다. 인용됐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요? 네. 내일 오전 9시부터 멤버십 효력 정지 및 시설 이용 금지 가처분이 집행됩니다. 집달관이 직접 호텔로 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강혜미 씨 관련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사기 전과 허위 신분 사칭 내역, 피해자 진술서까지 전부요. 내일 사용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가지고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시댁 사람들이 만든 거짓 무대가, 진호와 혜미의 계획이 전부 무너질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처분 결정문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법원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행위 중지 가처분 인용.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명의의 호텔 VIP 멤버십을 이용한 일체의 행사 진행을 중지할 것. 저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제 복수를 확정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는 걸 보면서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낡은 한복이 아니라 제가 직접 준비한 우아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 당하고 살지 않을 거야. 오전 8시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준비 완료됐습니다. 집달관과 호텔 보안팀이 대기 중입니다. 좋아요. 제가 곧 도착할게요. 사모님, 오늘 꼭 이기셔야 합니다.
이길 거예요. 반드시요. 저는 전화를 끊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가처분 결정문, 불륜 증거 자료, 케미 신원 조회 결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무기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5년이 오늘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에 올라 호텔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의 막이 오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 어떠세요? 서윤 씨가 5년 동안 참아왔던 모욕과 배신, 그 모든 게 이제 폭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진실은 정반대죠. 내일 칠순 잔치장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화려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지만 그 무대 자체가 무너질 예정입니다. 서윤 씨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시퀀스 5 6천만 7천자. 칠순 잔치 당일 토요일 아침 9시였습니다. 저는 그랜드 엠파이어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멀리서 김 실장이 다가오는 게 보였고 그 옆에는 정장 차림의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 집달관님과 최 변호사님이십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서윤입니다. 수고하시겠습니다. 박 집달관이 서류 가방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가처분 결정문과 집행 관련 서류 모두 준비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본격 집행 예정입니다. 하객들이 도착하기 전인가요? 네. 하객 입장 전에 연회장 봉쇄 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호텔 법무팀과 조율 완료했습니다. 호텔 측도 법원 결정에 따르기로 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강혜미 관련 자료는요? 여기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혜미의 사진과 함께 사기 전과 허위 신분 사칭 내역, 피해자 진술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언제 공개할까요? 연회장 봉쇄 직후가 좋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게 효과적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호텔 직원 전용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였습니다. 메인 연회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호텔 직원들이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꽃 장식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고 메인 테이블에는 금빛 리본이 달린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한서윤 고객님 오셨습니까?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상황이 좀 변경될 예정이에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 김 실장이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법원 가처분 집행이 있을 예정입니다. 호텔 법무팀에 이미 통보했으니 확인해 보시죠. 직원이 당황하며 무전기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잠시 후 호텔 매니저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한 고객님, 법무팀에서 연락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제 멤버십을 무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에 대한 행위 중지 가처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잔치가 그래서 더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하객들이 오기 전에요. 매니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원 결정이라면 저희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박 집달관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시 30분입니다. 30분 후 집행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VIP 라운지로 이동했습니다. 창을 통해 연회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멀리서 차 한 대가 도착하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차였습니다. 차에서 시어머니, 나래, 그리고 진호가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나래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곳에서 산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10분 후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강혜미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큰 부케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부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혜미도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시어머니와 포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혜미의 손을 잡고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내 날이라는 식의 말이겠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잠깐만 더 기다려요. 조금만요. 11시 정각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사모님, 집행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박집달관과 호텔 보안팀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입구에 공고문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본 예약은 무효이며 행사장 사용이 중단됩니다. 공고문이 붙자 연회장 안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준비하던 직원들이 당황하며 밖으로 나왔고 곧 시어머니 일행도 급하게 나타났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박 집달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입니다. 한서윤 씨 명의의 멤버십을 이용한 행사 진행을 중지하라는 명령입니다. 한서윤, 그게 무슨 귀댁 며느리분이십니다. 현재 이혼 소송 준비 중이시고 멤버십 무단 사용에 대한 행위 중지를 신청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칠순잔치인데 이럴 수 있어요? 하객들이 다 오는데 죄송합니다. 법원 결정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법원 결정이 뭐가 중요해? 지금 당장 저 공고문 떼요. 진호가 소리를 질렀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십시오. 법원 집행을 방해하시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떡해? 하객들 1시간 후면 오는데.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전화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혜미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혜미야, 큰일 났어. 연회장을 못 쓰게 됐어. 네, 어떻게 그럴 수가. 혜미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마도 도망칠 구멍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박 집달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본 멤버십은 한소윤 씨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타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혼 소송 준비 단계에서 상대방이 신청인의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럼 오늘 잔치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절망적인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라운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너진 표정, 진호의 당황한 모습, 나래의 눈물, 혜미의 불안한 시선. 모든 게 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김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사모님, 이제 가시겠습니까? 아직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진실을 보여줘야죠. 강혜미가 누구인지,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연회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일행이 여전히 집달관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서윤아,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이게 다 내 짓이야? 네, 제 멤버십이니까요. 넌 미쳤어. 칠순잔치를 망치다니. 칠순잔치가 아니라 재혼 발표장 아니었나요? 시어머니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진호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제발 그만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어요. 저는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제 자산도 지킬 거고요. 내 자산, 그게 다 우리 집안 덕분 아니야? 아니에요. 제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예요. 당신들은 한 푼도 기여하지 않았어요. 나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돈이 많았어. 우리한테 왜 숨긴 거야? 숨긴 게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혜미가 조용히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놓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강혜미 씨. 혜미가 굳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네. S그룹 막내딸이라고 하셨죠? 네. 거짓말이에요. 혜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남자들을 속였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증거 있어요. 저는 김 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태블릿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기에는 혜미의 사기 전과와 허위 신분 사칭 내역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강혜미, 본명 강미선, 사기 전과 2건, 허위 신분 사칭 다수. S그룹과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혜미를 돌아봤습니다. 혜미야, 이게 사실이야? 혜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진호가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그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당신들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5년 동안 며느리를 무시하고 멤버십을 당연하게 여기고 재혼 잔치까지 계획했던 그 오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진호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당신들과는요. 저는 조용히 말하고 호텔을 떠났습니다. 시퀀스 6천만 7천자. 연회장 밖으로 나온 저는 잠시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5년간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려 했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김 실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하객들이 곧 도착할 시간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마무리해야죠. 저는 다시 연회장 입구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 일행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나래는 울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벽에 기댄 채 멍한 표정이었고 혜미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냐? 지난 5년간 제가 시댁에 지원한 금액 내역서예요. 매달 드린 용돈 200만 원, VIP 멤버십 연회비와 이용료, 백화점 카드 결제 내역, 전부 합치면 12억 7천만 원입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12억? 네. 그리고 이건 반환 청구서예요. 이혼 소송과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반환 청구? 제 돈이었으니까요. 당신들이 허락 없이 사용한 거죠. 나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럴 수 없어. 그건 가족으로서 당연히. 저는 이제 가족이 아니에요. 이혼할 거니까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조용히요?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부엌대기라고 하셨잖아요. 이혼하는 사람이 칠순잔치에 나설 자격 없다고 하셨고요. 그때는 내가 화가 나서. 화가 났으면 다해요. 5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그게 다 당연한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호텔 로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님, 하객들이 오시네요. 서윤아, 제발. 제가 직접 설명드릴게요. 오늘 왜 잔치가 취소됐는지. 저는 로비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김 실장이 막아섰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20여 명의 하객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회장 입구의 공고문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잔치가 취소됐대요.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가 로비 중앙으로 걸어 들어가자 하객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소윤입니다. 박금자 여사의 며느리였던 사람이에요. 며느리? 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칠순잔치는 취소됐습니다. 제 멤버십으로 예약된 행사였는데 시댁에서 제 허락 없이 사용하려 했거든요. 허락 없이? 네. 그리고 사실 오늘 잔치는 단순한 칠순잔치가 아니었어요. 제 남편의 재혼 발표장으로 계획된 거였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재혼 발표? 네.
제 남편 이진호는 강혜미라는 여자와 불륜 관계였고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새 며느리로 소개하려 했습니다. 제가 아직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하객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로비로 달려왔습니다. 서윤아, 그만해. 왜요? 사실인데요. 손님들 앞에서 이러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손님들 앞에서 저를 부엌대기로 만들려 하셨잖아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하객들을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혜미라는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S그룹 막내딸이라고 거짓말하며 제 남편과 시댁을 속였어요. 증거도 있습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을 들고 와서 하객 몇 명에게 보여줬습니다. 하객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럴 수가. 완전히 속은 거네요. 진호가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윤아, 당장 그만둬. 왜요? 당신이 한 짓인데. 이게 다 내 복수야? 이렇게 우리 가족을 망신시키려고?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에요. 당신들이 저에게 한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하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박 여사, 이게 정말입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행사에 와서는 안 되겠군요. 완전히 속았네. 칠순잔치라길래 왔는데 며느리를 이렇게 대하다니. 로비가 점점 비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너져 내리듯 소파에 앉았고 나래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내가 이기고 싶었던 거야? 이제 만족해?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핸드백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신청서예요. 이미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제 자산은 원래부터 제 거였으니까요. 당신이 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거예요. 불륜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억 원. 그리고 시댁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멤버십과 비용에 대한 반환 청구 12억 7천만 원. 그럴 수 없어. 할 수 있어요. 변호사님이 이미 확인하셨거든요. 나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17억. 우리가 어떻게 17억을 내? 그건 당신들 문제예요. 저는 돌아서서 출구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숨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실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저는 차에 올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SNS에 간단한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제 시어머니의 칠순잔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잔치는 제 남편의 재혼 달표장으로 계획된 것이었죠. 저는 그들의 계획을 막았습니다. 제 멤버십으로 예약된 행사였으니까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유입니다. 글을 올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자 곧바로 댓글과 공유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단하세요. 잘하셨어요. 응원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시퀀스 7 6천만 7천자. 호텔을 떠난 저는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송 변호사와 최종 정리를 해야 했으니까요. 차 안에서 제 핸드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진호, 시어머니, 나래 모두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할 말은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도착하자 송 변호사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 진행 상황 어떻게 됐나요? 완벽합니다. 가처분 집행이 문제없이 완료됐고 이혼 소송 신청서도 접수됐습니다. 송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위자료 5억, 멤버십 무단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12억 7천만 원, 총 17억 7천만 원 청구입니다.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이진호 씨의 재산은 아파트 하나와 예금 3천만 원 정도예요.
박금자 여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재산 압류와 경매 절차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 팔고 예금 압류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급여 압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혹한 처벌이었지만 그들이 저에게 한 것을 생각하면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강예미 씨 관련해서는 형사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사기죄로요. 증거가 충분합니까? 넘칩니다. 이전 피해자들 진술서, 허위 신분 사칭 증거, 진호 씨와의 금전거래 내역까지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네. 오늘 SNS에 올리신 글,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조회수가 이미 100만을 넘었고요. 그래요? 네. 언론사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많고요. 거절해 주세요. 저는 조용히 정리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김 실장이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시댁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이 뭔가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사과하겠다고요. 거절하세요.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집이라고 부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진호와 함께 살던 아파트는 이미 제게 아무 의미 없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아파트에 도착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책, 개인 물품들. 많지 않았습니다. 5년을 살았지만 정작 제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던 겁니다. 짐을 싸는 동안 저는 이 집에서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첫날의 설렘, 시댁 식구들과의 첫 만남, 그리고 서서히 깨져가던 환상들.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였습니다. 서윤아.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짐 싸는 것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서윤아, 제발. 나도 잘못했어. 미안해. 진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요? 당신이 한 일이 그렇게 가벼워요?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뭐요? 7억은 너무 과해.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과해요? 제가 5년 동안 시댁에 쓴 돈이 12억이 넘어요. 그리고 불륜 위자료 5억은 법적으로 정당한 금액이에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까지 파산하실 거야. 그건 어머님이 선택한 거예요. 저를 무시하고 제 돈을 당연하게 여기고 재혼 잔치까지 계획한 건 어머님이잖아요. 진호가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아, 제발. 조금만 봐줘. 우리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연세가 있으면 며느리를 모욕해도 돼요? 불륜을 도와도 돼요? 그건 아니지만 당신들은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돈줄이었을 뿐이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저는 짐을 다 쌌습니다. 캐리어 2개와 가방 하나. 5년의 흔적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 갈게요. 열쇠는 테이블에 놔둘게요. 서윤아. 진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손 떼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진호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짐을 끌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아,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끝낸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고 저를 배신한 순간. 그리고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뒤에서 진호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김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호텔로 가요. 당분간 거기서 지낼 거예요.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날 밤, 호텔 스위트룸에서 저는 뉴스를 봤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일인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 여성이 시댁의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불륜에 맞서 법적 조치를 취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NS에 올라온 글이 100만 조회수를 넘겼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호텔 연회장 입구의 공고문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SNS 글도 소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가족 내 경제적 투명성과 배우자 간 신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저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소윤 씨입니까? 저는 KBS 시사 프로그램 PD인데요.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아, 그렇지만 제 이야기는 이미 충분히 알려졌어요. 더 이상 공개할 건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칠순잔치 취소, 가처분 집행, 진실 폭로, 이혼 소송 신청. 모든 게 제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복수의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한소윤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시퀀스 8 6천만 7천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강혜미는 사기죄로 구속됐습니다. 시댁에서는 매일같이 연락이 왔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특별한 장소에 왔습니다. 다시 그랜드 엠파이어 호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었죠. 호텔 로비에는 지난주 칠순잔치에 왔던 하객들이 다시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사에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 많이 놀라셨죠? 네,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다시 초대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들을 나눠뒀습니다. 지난 5년간의 거래, 내역, 진호의 불륜 증거, 혜미의 사기 전과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겪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신가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 씨, 정말 용기 있는 분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참고만 살았거든요. 당신처럼 맞서지 못했어요. 할머니, 당신은 잘하셨어요. 자신을 지킨 거예요. 다른 하객들도 하나둘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가 소문내드릴게요. 박 여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진호 씨도요.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칠순잔치에서 발표하려 했다니. 강혜미 그 여자는 감옥에서 반성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객들이 하나씩 떠나면서 그들은 각자 제 이야기를 퍼뜨릴 것입니다. SNS에,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하객이 떠나고 저는 혼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송 변호사님께서 연락 오셨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이진호 씨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합의요? 네. 17억 7천만 원을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즉시 이혼에 합의하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5년 분할 상환. 그들에게는 가혹한 조건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받아들이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신지요? 앞으로 저에게 절대 연락하지 말 것. 그리고 제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지 말 것.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김 실장이 전화를 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한소윤으로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출국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떠나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파리, 런던,
로마.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SNS를 확인했습니다. 제 글은 이제 500만 조회수를 넘었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응원합니다. 행복하세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한국, 서울, 제가 5년을 살았던 곳. 안녕, 과거의 나. 저는 돌아서서 출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은 끝없이 넓었습니다. 마치 제 앞에 펼쳐진 가능성처럼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믿었고 제 미래를 믿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파리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사모님,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혼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첫 상환금도 입금됐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그리고 사모님, 네, 박금자 여사가 시댁집을 팔았답니다. 17억 갚느라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댁집. 시어머니가 평생 살았던 그 집을 팔았다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후회하십니까? 아니요.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저를 무시하고 배신한 대가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거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미안하지 않아. 전혀. 저는 에스프레소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루브르 박물관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하루. 제 인생은 이제 제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강해졌고,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넓은 곳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제 이름으로, 진짜 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도 시작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성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난 칠순 잔치에 왔던 하객들도 있었고 SNS를 통해 저를 알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윤 씨, 정말 대단해요. 당신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이혼 소송 시작했어요. 응원합니다. 계속 힘내세요. 저는 그들의 손을 하나씩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당신 자신을 지키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개소식이 끝나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성공적인 개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실장님. 실장님이 옆에 계셔서 가능했어요.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사모님이 용기를 내신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네. 이진호 씨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요? 김 실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윤에게,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고 고마웠어. 내가 행복하길 바라. 진호. 저는 편지를 읽고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 안 하실 겁니까? 네. 이미 끝난 일이에요. 더 이상 돌아볼 필요 없어요.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한강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 그리고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제 방식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한서윤 씨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으셨는데요. 참 많은 감정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참고 견디며 살았던 며느리가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이야기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서윤 씨는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강함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을 뿐이죠. 하지만 시댁의 끊임없는 모욕과 남편의 배신이 결국 그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가 보셨듯이 완벽한 역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다는 것,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서윤 씨처럼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서윤 씨처럼 해결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를 내는 것이죠. 누구나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참을 것인가, 맞설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벌을 줄 것인가. 서윤 씨는 자신의 방식을 선택했고 그 결과를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줬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에게도 서윤 씨처럼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